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사업체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초반엔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족 경영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물론 밥을 먹을 때도 수시로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나누는 이야기가 전부 회사였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로는 아버지와 딸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 덕에 좋은 회사에서 경영도 할 수 있고 어릴 적부터 좋은 환경에서 유복하게 자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제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일에 매진하고 정말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고서 일할 때는 잠시 아버지 일을 돕는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젠 한 부분은 제 것이라는 생각으로 더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입사한 직원들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정말 회사가 잘 되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한 달 월급 포기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직원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300만 원 투자로 시작해 지금 연매출 100억대를 이룬 성장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둔 게 훨씬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더 진지하게 경영을 돕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본인이 여태 경험으로 다져진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는 분이었어요. 학교에선 뭐라고 가르쳐 주냐? 경영을 잘하려면. 회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비싼 돈 받고 제대로 된 걸 안 가르쳐 주네. 그럼요. 사람이야. 직원이 내 가족 되는 거. 그거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특히 우리 회사는 외국인 직원도 많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300명이 와서 일해도 3명 못 받게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도 인사 잘하고 존중하면서 대하고 특히 너한테는 시선이 더 안 좋을 거야. 그걸 네 스스로 깨고 나가는 게 일 잘하는 것보다 먼저야. 회사에서도 제 뒤에 따라붙는 사장딸이란 이름표를 어떻게든 떼고 일로서 다가가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으로 세상의 편견이 더 무섭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열심히 경영 공부를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이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코피나게 공부했는데 제가 이룬 건 그저 아버지 덕이란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아버지와 함께 미팅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아, 따님이세요? 좋으시겠다. 취업 걱정도 없고. 네? 아니에요. 저도 경영 전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능력이 안 되면 절대 취업 안 시켜주신다고 해서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에이, 말이 그렇겠죠. 누가 경영 전공했다고 바로 경영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 부분은 정말 감사하죠. 아유, 큰 걱정 없어서 좋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말문이 탁 막혔죠. 그래도 미팅 나간 자리야 서로 확실한 목표가 있는 만남이니까 좀 덜한 편이었는데 사업 외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의 만남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여유를 누린 것도 사실이지만 관계에 있어선 누구보다 많은 배신을 겪으며 지내왔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경계하게 생긴 것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가 대학 시절에 옆집에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자주 찾아와서 음식도 주고 가고 부모님도 열심히 사는 부부라면서 서로 좋게 지내더라고요. 서로 왕래가 잦아지면서 저녁 식사까지 자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아빠에게 사정하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두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생각을 했죠. 형님,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일은 해줄 수 있잖아요. 형님 능력이면 충분한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유 좋다는 게 뭐겠어요. 저희 형편에 여기 이사 온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런 거라고요. 좀 봐주세요. 자네 살려고 벌인 짓이겠지만 이거 나한텐 엄청난 배신이고 속임수야. 이웃 가장에서 어떻게든 나한테 돈 빌려보려고 한 거잖아. 아닌가? 그저 살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당부했죠.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게 많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진 걸 숨겨. 묻기 전까진 절대 말하지 말고, 안 그러면 넌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만나도 그 사람은 오늘처럼 속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알았어? 절대로 먼저 꺼내지 마. 그래서 저도 대학 시절에 부모님이 무슨 일 하는지 물으면 회사에 다닌다고만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날 일이 우리 가족에겐 꽤 큰 상처였거든요. 저도 옆집에 좋은 이모 삼촌이 생겼다고 자주 놀러 가곤 했는데 다 그게 꿍꿍이가 있는 일이었고 치밀하게 세워진 계획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 이렇게 돈 때문에 모든 걸 가짜로 만들 수도 있구나.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어쩌면 사람이란 생각을 하니 아버지 말대로 경계를 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제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었죠. 물론 저는 미리 경계하는 거라고 해도 어느 순간 사람하고 진지하게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계속 숨기는 게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넘게 만난 남자친구에게 우리 만난 지도 좀 됐잖아. 오늘 할 말이 있는데. 갑자기 왜 분위기를 잡아 무섭게. 말 못한 게 있어서 오늘은 얘기하려고. 실은 내가 다닌다는 회사 사실은 우리 아빠가 운영해. 속이려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말하고 싶었어. 다시 말해봐. 아빠가 그 회사 대표라고? 응. 그 큰 회사를 네 아버지가 한다는 거지? 맞아. 그래도 난 직원으로 일하는 것뿐이야. 이걸 알게 된 순간 남자들이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나 요즘 잠이 안 온다니까? 왜? 좋아서 콧노래가 괜히 나오고 그래. 설마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긁지 않았던 복권이 딱 1등이라고 알려준 기분?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운이 있지? 전에는 회사만 가면 기분이 깔아앉았는데 요즘은 이 집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하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줘. 사람들도 나한테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그러더라. 말하면 안 되겠지? 결혼하면 회사 안 다닐 거야? 나도 아버님 일 도와야지. 가족 되는 건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일하는 거랑 분야도 다르잖아. 배우면 금방 해. 그리고 그 큰 회사에 내가 할 만한 일 하나가 없을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건데
사위인 내가 빠질 수가 없지. 무조건 같이 해야지. 제안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버지 회사까지 와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아버지가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느꼈죠. 그리고 나면 저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헤어질 때도 저를 얼마나 붙잡는지, 나중엔 제가 좋아서 붙잡는지, 제가 가진 환경 때문에 붙잡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 저도 연애를 하는 게 무서워졌고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준단 말에도 늘 돌려서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회사 일만 열심히 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중요한 일 하나를 맡기더라고요. 책상 말고 이젠 현장에서 해봐야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해외 가서 더 넓은 세상도 보고 와. 너 여기 출퇴근만 하라고 내가 둔 거 아니다. 나중엔 네가 아빠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려줘야지. 그런 위치까지 욕심내봐. 아니, 아무 준비도 없이 해외를 가요? 나 혼자서? 외국 투자하는 자리라는데 되지 말지 모르는 일이잖아. 꼭 따내라는 의미가 아니야. 큰 기대는 안 한다만 그래도 네 또래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거기서 사람도 보고 사업도 구경하면서 많이 얻어오라는 거야. 유럽 쪽에서 열리는 사업 박람회였는데 그 자리에 가서 회사 소개며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죠. 그 일을 아버지가 제게 맡겼고 저도 집 회사만 반복하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여행하듯 한 달간 다녀오기로 결정했죠. 떠나기 전날까지는 입도 못 댈까 걱정돼 악몽을 며칠이나 꿨는데 막상 도착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다양한 사업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간 제 부스 옆자리에 있던 한국인 청년 사업가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순간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인이란 사실만으로도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지. 저 한국인이죠? 맞아요. 저도 긴가민가해서 묻고 싶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옆 부스라 더 좋네요. 저는 유일한 말벗이자 동료로서 의지를 많이 하게 됐죠.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 좀 많이 해둘걸. 저도 그래요. 질문할까봐 긴장되고. 그러니까요. 일주일만 딱 눈 감고 지내면 좋겠다. 혹시 내가 알아들으면 옆에서 알려줄게요. 걱정 마요. 저보다 훨씬 실력 좋으시던데요? 고작 6개월 있었더니 조금 늘었나 봐요. 근데 여긴 어떻게 오게 됐어요? 1년 준비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정말요? 대단하다. 그럼 이 근처에 살아요? 네, 여럿이 살아요. 집보단 기숙사에 가깝죠. 저, 그럼 시간 되면 같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래요? 요 며칠 너무 느끼한 걸 먹었더니 개운한 라면이 너무 당기는데 제가 종류별로 또 챙겨왔거든요. 와, 너무 좋다. 그럼 우리 끝나고 같이 먹어요. 김치도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오늘 열심히 일할 맛 나네요. 그렇게 외국인들의 질문 세례에 당황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통역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밥도 먹고 지나온 이야기도 하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마음을 빨리 연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꿈이 확고하게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점점 그가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을 텐데.
불안하죠. 사실 잘 된다기보단 안 되는 게 더 쉬우니까.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가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뭐든 한 번은 직접 해보자는 주의거든요. 말로만 떠들고 아무리 학교에서 배워도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다 부딪혀보고 익히려고요. 좀 무식하죠?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존경하는 건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정말로. 말 통하는 것도 반가웠는데, 힘나네요. 이런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외국에서 이어진 인연으로 한국에서도 영상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꽤 많은 시간을 연락했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저에게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내일 11시 비행기로 도착해요. 나와줄 수 있어요? 가족들도 올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간다는 말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수경 씨 먼저 보고 싶어서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그에게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단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먼 외국에서 만난 사이라 그런지 더욱더 우리 만남에 대한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한국으로 온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으로 이어져 남편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아빠는 네가 좋단 사람이니까 좋아. 똘똘한 친구고 네가 잘 봤겠지. 그래도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네 생각은 어떠냐? 생각보다 결혼이 빨리 진행돼서 그 사람한테도 아직 이야기를 못했어. 신혼여행 때 말할까 해서. 시부모님께는 회사에서 비서로 일한다고 둘러댈까봐. 그래. 우선은 뭐 그렇게 해도. 걱정되는 것도 있어. 나중에 불쾌해하지 않을까? 속일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서로. 길게 끌자는 건 아니고 조금만 시간을 가자는 거야. 이 이야기가 그쪽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섭섭해할 순 있겠지만 그때 가서 잘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 친구 사업도 보니까 조금만 만지면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우리 사위 되면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자기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에 갇히거든. 그런 부분은 이 아빠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아휴, 아빠가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상의 후 결혼 뒤에 바로 이야기를 꺼내기로 하고 우선 남편에게만 이야기를 해뒀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안 하더라고요. 더 좋을 것도 나쁘지도 않은 태도로 말하는 게 처음 겪는 일이라 저도 당황스러웠죠. 난 힘들게 말한 건데 반응이 영 이상하네. 아니, 나하고는 딱히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숨기기 싫어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라면. 근데 당신 직장 가족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당이 조금 더 넓어졌단 뜻이지? 마당이라고? 그래, 그거 재밌다.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많고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당신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아무 일도 아닌데 숨겨놓은 애라도 있는 줄 알았네. 이제 비밀이 없어져서 마음이 개운하다.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과 다름없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와. 아, 예. 너 집 일해놓고 어딜 나갔어? 네? 어머니, 저 회사 왔는데요? 커피 한 잔 늦게 탄다고 그 회사에서 잘리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집을 수시로 점검하듯 와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 집이 어질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죽으로 지내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죠. 그것도 아침부터 꼭 연락이 와서 하루를 망치더라고요. 출근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나 봐요. 출근 좋아하네. 대단한 일 하신다 누가 보면. 결혼한 여자가 집이나 제대로 치우고 살아야지. 내가 너 속셈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일부러 별일도 아닌데 회사 다니면서 기어코 출근한다는 핑계 대면서 편하게 사는 거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일하는 게 벼슬이잖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계속 하던 건데. 누굴 속여? 내가 어디 시골 촌구석에 살다 온 CM인 줄 알아? 아들 유학 보내고 할 것 다 하고 알 것 다 아는 사람이야. 만만하게 보지 마. 그러고 너, 내가 지금은 봐주지만 계속 이따위로 하고 지내면 그 꼴 같지도 않은 회사 당장 때려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커피 타러 출근하면서 무슨 유난이야? 사업하는 내 아들하고 너하고 같냐? 본인 할 말만 하고 끊는 전화가 수시로 이어졌죠. 그리고 하루는 저에게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난하는 말투에 지쳐가던 때라 그런 알 수 없는 모임에 오라는 것도 찜찜하더라고요. 문자 봤지? 그날 회사 하루 빼. 시킨 대로 해. 모임 자리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 생겼는데 소개도 해야지. 중요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제대로 차려입고 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으로 간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분들이 10명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큰 식탁에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는데 말했지? 여기는 우리 며느리. 대단한 일하는 애야. 대단한 일이라는 말 속에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눈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래도 인물은 봐줄만 하네. 내가 오늘 우리 며느리 부른 건 얘가 대단한 일을 해. 회사서 늙은 남자들 커피 타주면서 웃음이나 팔고 엉덩이 흔들면서 알지? 늙은 부장 과장 아저씨가 좋아할 느낌이긴 하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먹고 산다니까. 대단한 며느리 봤다 너. 잘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내가 특별히 부른 거야. 우리한테도 커피 타주고 엉덩이 흔들어주는 거야? 당연하지. 그게 예일이라니까. 아이고, 그럼 팁 준비해, 팁. 어머, 나 동전밖에 없는데 큰일이다. 내가 유학까지 보낸 우리 아들 이렇게 천박한 애를 들일 줄 알았겠니? 머리가 지끈지끈한다. 그래도 뭐 커피든 궁둥이든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됐다 싶어서 참고 견디는 거야. 무슨 놈의 집안도 사업을 구멍가게 수준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내 아들이 애를 쓰고 공부했더니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린 거야. 우리 며느리가 쟤야 쟤.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생전 처음 당해보는 무안함이기도 했고, 어머니에게 비서라고 설명했던 일이 이렇게까지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나 싶은 후회가 들었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을 함께하고 있다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유, 얘 안타깝다. 네 아들 사업 도와주는 집이면 좋은데. 내 말이 그거야. 변변한 게 하나가 있어야 말이지. 너 가만히 서서 뭐하니? 가서 커피라도 타오라니까. 평소 하던 대로 엉덩이 돈 대면서. 알겠어? 어머니, 오늘 제가 올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나와야겠다 싶어 전 최대한 예의를 차려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팔팔 끓고 있는 물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들이붓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최대한 꾹 눌러 담으며 얼른 거길 나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잡아세우면서 어딜 가 감히. 커피 타라고 불렀으니까 하고 가라잖아. 나중에 얘기하세요. 저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니 이건 그냥 무시하려고 부르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내가 설마 이 자리에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불러서 소개라도 해줄 줄 알았어? 아직도 추제를 모르네. 저 그런 일 안 해요. 얘가 또 이런다. 내가 모른다고 자꾸 우기지 말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너한테 누가 대단한 일을 시켜? 짧은 치마 입고 가서 눈욕이나 하고 엉덩이나 흔들면서 커피 타는 게 네 일이지. 고고한 척 굴지 말라고 내 앞에서. 어머니, 오늘 저한테 한 일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라, 제발. 그리고 저는 집을 나오자마자 집에 있던 짐을 정리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아무리 지금의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당분간 그런 인간의 아들이란 사실만으로도 한 공간에서 지낼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던 상황에 언제라도 시어머니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이 오기 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당한 치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평생 죽기 전까지도 거기에 절 세워놓고 조롱한 일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이 일을 먼저 상의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갈라서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런 집안 인간들은 돈 하나에 사람 모시고 깔보고 내가 수도 없이 봐왔어. 난 우리 집 이야기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잖아. 너 남편하고만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아? 그 부모하고도 같이 사는 게 결혼이야.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당장 정리해. 얼마나 더 추한 꼴을 보고 끝낼 거야?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시모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이유만을 알리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변호사를 대신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수시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남기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이 일을 제대로 들었을 리도 없는데 누구보다 제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떤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엄마의 실수일 거라고 본인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을 남겼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해 전에 제가 남편을 만났던 사업 박람회가 한국에서 열렸고 우리 회사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몇 년 사이 회사가 그만큼 성장했던 증거였죠. 그렇게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참석했고 많은 부스를 지나며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나누는데 익숙한 얼굴 하나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 부스를 부지런히 치우고 있는 이전 시모였어요.
순간 이전 시부는 제가 어떤 역할로 왔는지 파악도 못했는지 이혼하고도 네 남편 보려고 여기까지 와서 기웃거리냐? 오늘은 왜 커피 안 타고 왔대? 저를 보며 예전처럼 비아냥대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말했죠.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심사위원 자리 막지 마세요, 아줌마. 비키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아우성에 당황한 듯 보이더니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 소리치며 말하더군요. 부녀가 함께 회사 경영하는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대표님. 저희도 성공할 수 있게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두 분 보면서 저도 꿈을 키웠어요. 저도 팬입니다, 대표님. 그렇게 시모가 제 가슴팍에 달려있던 심사위원이라는 이름을 보고 실성하듯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누구보다 전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구멍가게 취급하고 내가 비서일한다는 말에 엉덩이나 흔들어대며 커피를 탄다고 생각한 본인 생각 하나 때문에 아들 이혼까지 하게 된 거니까요. 아마도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남편과 아버지 사업체는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전 시어머니인 제 번호로 수도 없이 연락이 와서 얼굴 보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전 시모에게 당신 아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한테도 사돈에게도 다 죄송하지 내가. 제 이혼 사유는 100% 당신이었거든요. 당신이 아들 사업, 가정, 인생도 다 깨놓으셨으니까. 저 말고 본인 아들한테 사죄해야 하는 게 맞죠. 평생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걔가 이제 나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 제 말에 이전 시모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날로 저는 시어머니란 인간을 아예 지워버리고 저도 그날의 상처를 조금씩 지워가기 위해 일에 더 몰두를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저 모르게 전 남편 사업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내심 저도 전 남편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 모르게 그런 일을 해줘서 참 고마웠죠. 그리고 요즘 저는 더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젠 영어가 아니라 더 많은 언어를 배울 준비도 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지 부딪히는 것부터 해보자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이혼이라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보는 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가진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